자, 지금 뭐 저 친구가 되게 발표 잘하고 좋은 내용 잘했고 그다음에 특히 제네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해 준 거는 되게 잘한 거라서 일단 제네릭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 지금 2학년들은 제네릭을 다 잘 이해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원래 타입을 고정해서 쓰다 보면 이제 딱 그 용도로만 쓰다 보니까 이제 함수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들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제네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 설명처럼 C 언어나 이런 데 가면 C++, C는 아니고 C++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서 이게 옛날에 이제 제공되던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네릭을 쓰면 뭐가 구현이 되냐면 오버로딩의 기능이 자동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함수인데 매개 변수를 다르게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개 변수가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인티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제네릭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요즘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제네릭을 몰라서는 이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룰 건데 이제 스택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제네릭을 쓰는데 우리가 일단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제네릭 잠깐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자주 보면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료 구조 이렇게 할 거고 우리 뭐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한다라고 보자고요. 자, 저희가 아까 저 친구가 설명할 때처럼 제일 많이 다루는 애들은 이제 자료를 쭉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요걸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한데 얘를 쓰면 좋은 점은 얘네들이 자료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이런 면에서 좋아요.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 이게. 요거는 또 따로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주소를 관리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쫓아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좀 귀찮은 일이고 중간중간에 이게 끊기고 그러면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건 리스트를 쓰기도 하고 배열을 쓰기도 하는데 둘 다 요즘은 둘 다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바에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되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이제 진행하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어레이라고 해서 배열을 다루는데 사실은 그 지금 2학년들이 이거 자료 구조 하면서 동시에 자바 기초 부분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배열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1학년 때 배웠던 책 중에 배열, 클래스, 상속, 그 제네릭까지 이렇게 한번 쫙 한번 훑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는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일단 배열 부분부터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배열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어레이 뭐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하나 만들고 이렇게 피니시 누르면 저희가 이런 기본 틀을 하나 딱 준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자바에서는 메인에도 이미 배열을 쓰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쓰는 제일 기본적인 자료형 정수형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배열을 만들려면 이렇게 꺽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붙일 거고요. 자바는 배열이 객체예요. 아까 전에 설명에 요런 뭐 자바에서는 뭐 요걸 요렇게 써요 뭐 이렇게 있잖아.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이런 배열 공간들이 스택이 아니라 어디 만들어지면 힙이라는 데 만들어져요.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가 있는 주소만 있는 상태라서 이쪽에서 그 주소를 이렇게 찍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바는 배열이 객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얘가 객체기 때문에 만들 때 이렇게 new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int라고 만들 거고, 여기에다 만들 개수를 이렇게 넣어요. 이게 자바의 배열이에요. 자바의 배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거 써봤어요? 디버깅 같은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2학년들도 안 해봤어? 자, 그러면 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에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얘를 돌릴 때 우리가 컨트롤 F11로 런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F11을 누르면 얘가 여기서 멈춰요. 돌다가. 이게 우리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여기 멈추고 이 옆쪽에 이렇게 변수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지나오잖아. 여기를 F6번을 누르고 지나오면 여기로 씩 넘어옵니다. F6번을 누르면 여기 씩 넘어오는데, 이때 보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int arr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이름이 뭐예요? 그냥 arr이에요. arr.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공간 하나가 있는 애고 얘 이름이 arr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 이쪽에 공간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정수형 공간 4개가 붙어 있는데, 아까 설명처럼 이쪽에 arr이라는 공간은 여기 있고요. arr이라고 하는 애는 스택에 붙어 있는 애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있는 스택이라는 것에 있는 거고, 요쪽이 힙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힙이라는 공간에 얘가 new int 이렇게 하면 4개의 정수형 공간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힙이라는 공간은 이름이 없어서 여기는 주소만 있어요. 이렇게 100번지 뭐 이런 주소가 있어.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는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요 주소를 넣어줘요. 100번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얘가 여기를 이렇게 싹 바라보는 이런 구조가 얘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름도 없고 얘가 이렇게 다가와서 여기에는 인덱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0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의 구조를 딱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항상 이쪽 스택 쪽에 요 참조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new해서 만들어진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인스턴스,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배열도 객체로 힙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까 전에 그 그림이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배열은 문제가 뭐냐면 배열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값을 넣는데 4개 이상은 못 넣어. 그래서 저희는 자바에서는 배열하고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벡터라는 애가 있어요. 벡터라는 애를 쓰는데, 벡터라는 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하면 얘가 여기 갑자기 2라고 하는 이상한 대문자를 하나 붙이는데 얘가 이제 제네릭이에요. 얘가 제네릭인데 이게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벡터는 배열이랑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에 어떤 애를 넣을래?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먼트 타입을 넣는데, 엘리먼트 타입을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다가 뭐 스트링을 넣을래? 라고 하면 이제 얘는 문자열을 다루는 이제 벡터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면 이 벡터는 이렇게 new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여기서 요 배열을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쟤를 접근할 때 arr에 뭐 예를 들면 0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arr를 만들고 우린 0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0번째에 있는 애를 뭐 예를 들면 정수 뭐 a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뭐 이런 일을 해요. 자, 우리는 이 벡터라고 하는 애는 지금 얘는 배열이 아니니까 보통 이렇게 접근 안 하고요. 벡터라는 애는
얘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이제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 인덱스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0번 가듯이 얘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뭔가를 가져올 건데 get 하고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얘는 벡터라는 애를 썼는데 get에다가 int형으로 된 인덱스 값 이런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 얘는 여기에다가 뭘 반환해주면 스트링을 반환해줘요. 왜냐면 내가 이 안에 스트링을 넣기로 했거든. 그래서 얘는 이 앞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놓고요. 우리 2학년들은 이제 배웠을 건데 여기에다가 컨트롤 1번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퀵픽스라고 하는 애를 하면 요렇게 메뉴가 올라요. 메뉴가 올라오면 여기에 내가 이 기계가 알아서 지역 변수를 할당해줘요. 이게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요 앞에 하는데 얘가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애를 가져.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내가 넣어놓은 게 없잖아. 넣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 아무 값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던 배열은 값을 넣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넣어요. 값을 넣을 때 여기에다가 0번에다 1번 넣을래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벡터는 벡터에다가 add라는 방식으로 넣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뭘 넣게 돼 있냐면 문자열을 넣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난 문자열을 다루는 벡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어떻게 해요? 문자열로 a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 똑같은데 얘의 문제는 얘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 더 해가지고 추가를 이제 못하는 거고요. 얘는 내가 넣으면 넣는 대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벡터에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가 있겠죠. 얘 크기를 알아내는 애가 있어요. 보통은 사이즈 아니면 랭스 이런 거 보면 되는데 랭스는 없는 걸 봐서는 얘는 사이즈로 이걸 알아올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라는 거는 얘가 현재 몇 개가 들어갔느냐를 아는 거고요. 벡터라고 하는 애는 아까 얘기할 때 배열 만들 때 증가할 때 막 2배씩 증가시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나 이런 애들은 캐패시티라고 해서 얘 뭐 나름의 용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정 크기만큼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얘를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이제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얘는 내부적으로는 배열이야. 얘 안에 가서는 배열인데 얘가 이 클래스가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개수가 모자라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막 늘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열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이렇게 얘를 가지고 막 늘려가면서 이제 막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형도 있고 기본 자료형도 있고 이렇게 생겨 먹은 벡터라고 하는 자료형도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지지고 볶고 이렇게 다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열이나 자료형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언뜻 얘기 나왔지만 여기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는 타입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형태대로 다루고 싶은 형태대로 여기다 넣어서 얘네들의 종류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 타입들 이제 나중에 C샵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C샵은 저런 프리미티브 타입을 넣어도 돼요. C샵은 그냥 우리가 제네릭 쓸 때 인트나 캐릭터를 넣어도 되는데 자바는 안 돼요. 자바는 클래스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다루는데 원래는 이렇게 배열만 가지고 다루면 되는데 배열이 옛날 구닥다리 시절에는 아까 얘기처럼 크기의 제한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늘리려면 막 작업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얘를 늘린다라는 의미는 얘의 2배만큼 한 애를 이제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서 여기로 다 옮겨주는 거예요.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얘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쓰는 이유는 이쪽에 스택 공간에는 얘를 갈 수 있는 시작점만 이렇게 놓고요. 자료를 여기다 이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첫 번째 자료를 여기다 일단 옮겨 놓는 거예요.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아무 곳이나 놓은 다음에 그 주소,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100번지였으면 여기 얘가 이제 200번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200번지에다가 다시 두 번째 자료를 넣는 거예요. 원래는 연결이 안 돼 있을 건데 만약 다시 여기에다가 세 번째 자료를 넣고 여기 주소를 적어주면 얘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확장을 막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애가 뭐냐면 이런 리스트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링크가 이렇게 계속 걸려 있죠. 이거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링크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싱글 링크드 리스트고요. 링크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양쪽 방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면 이걸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자료를 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제 메모리에 넣어서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단순하게 왜냐하면 스택이라는 공간은 항상 어떻게 해요? 푸시 팝 이런 형태로 자료가 들어가고 나가다 보니까 뭔가 자료를 꺼내기도 불편하고 집어넣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받았듯이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배열이 이렇게 이미 여기 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 2, 3이 있는데 그 다음에 4에다가 값을 넣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기다 값을 넣고 싶으면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4라는 값을 여기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워져 버려요, 이 값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값을 넣기 전에 여기 공간이 비었으면 얘를 1로 옮기고요. 그리고 얘를 1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4를 넣어야 자료는 보관이 되면서 이제 인서트라고 하는 그 기능이 되거든요. 만약에 얘를 없애면 어떻게 해요? 얘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이 비니까 얘가 떨어지니까 다시 얘 없애고 얘를 다시 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지금 보면 4개 뭐 이러면 좋은데 이게 한 뭐 한 1000개쯤 됐다.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뒤에 넣으면 간단한데 이 맨 앞에 게 하나 날라갔다. 그러면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링크드 리스트로 됐잖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얘를 찍고 얘가 얘를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만약에 얘를 없애고 싶다. 얘를 없애고 싶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100번지고 얘가 200번지라서 그리고 얘가 300번지라서 얘는 여기에 300이라는 주소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고 얘는 여기에 200이라는 주소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얘를 없앤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주소가 200을 보지 말고 여기에 들어있던 주소 300을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얘가 여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삭제됐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새로운 애가 등장을 했잖아요. 새로운 애가 등장하면 만약 맨 끝에 붙이면 이렇게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 만약 중간에 넣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얘를 바라보던 애를 그러니까 여기 새로 만들어진 애가 원래는 새로 만들어진 애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50번지 이렇게 있으면 이 50번지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50번지를 넣는 순간 얘는 어디를 찍어요? 여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던 이 주소는 여기 적혀 있었거든요. 아까 여기 300번지라고. 그 주소를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얘가 여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주소가 아니라 얘는 이제 5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여기를 보는 거고 얘는 여기를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은 그냥 따다다다 붙어 있는 거고 연결 리스트는 떨어져 있지만 그냥 개념상으로 얘가 주소를 쫓아가면서 이제 연결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공간에다 만들기 어려우니까 자유로운 이런 10공간이라는 데 하고 주소만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이쪽에서 쫓아 들어가면 주소만 보고 이게 다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애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리스트라고 하는 애. 자, 그래서 뭐 배열이라고 하는 애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만들 건데, 우리는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기본 타입의 배열은 의미가 없고요. 뭘 만들 수 있어야 되냐면 객체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객체 배열을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이따가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그 배열의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크기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배열 안 쓰면 돼요. 뭐 쓰면 된다고요? 벡터 쓰면 돼요. 벡터. 그죠? 그래서 자바나 이런 데서는 벡터로 그런 애들을 다 처리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C 언어나 이런 데서 그 포먼 쓸 때 그 인덱스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하니까 보통은 여전히 배열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삽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왔는데 어쨌건 얘가 그냥 삽입은 안 되고요. 이 뒤에 공간이 있어야 얘가 삽입이 돼요. 그래야 여기서 먼저 일로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여기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처음 만들 때 이미 딱 세팅돼서 쓰는 게 배열.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간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런 건데 C 언어 나중에 여러분들 뭐 1학년들은 이제 C 언어 배울 건데 C 언어는 이 오버플로우를 잘 못 찾아내요. 그냥 이게 막 뚫고 지나갑니다. 막 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C 언어는 되게 위험한 언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바는 내가 없는 인덱스를 접근하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그런 예외가 발생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상에서 그 오버플로우를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C 언어의 그 취약점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버퍼가 있는데 버퍼에 다음 주소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의 어딘가에는 되게 소중한 값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의 뭐 어쩌면 뭐 개인 정보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얘는 여기에 접근을 했는데 얘가 계속 메모를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면 어느 날 이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거든요. 근데 자바는 내가 여기까지만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요거 다음에 대한 접근을 막아버려요. 언어 레벨에서. 그래서 자바가 세이프하다. 자바는 안전한 언어예요 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요건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서 이제 배우면 되고요.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여기 보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는 그냥 쉬운 얘기로 배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배열은 사이즈가 못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배열이 아니라 순수 어레이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늘어나요. 근데 얘를 어떻게 늘렸냐면 아까 저 친구 표현대로 하면 여기 보면 사이즈는 항상 2배씩 늘리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들 때, 우리가 수작어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해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이제 좀 이따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 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 중에 하나는 생성자라는 애가 있어서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되게 어려운 구문이에요. 제네릭 배울 때 이거 보통 잘 몰라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립니다. 이게 제네릭 타입으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이 만들 때 new 할 때 여기를 2로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못 만들어요. 2라고 하는 애로는 이제 못 만들고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에 있는 오브젝트로 만들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타입으로 컨버팅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구문이 아니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구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초의 크기는 1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하나 넣은 다음에 그다음 모자라면
2배로 만들고 그 다음에 4배로 만들고 8배로 만들어서 이제 얘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픽이라고 하는 애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열 중에 특별한 애를 접근하는 애고요. 그냥 우리로 치면 뭐예요? 근데 얘가 픽을 한 다음에 여기 봤더니 리턴 타입이 있죠.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의 엘리먼트 타입을 얘가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아까로 치면 get하고 같은 애예요. get.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get과 같은 그런 애고요. insert last라고 하는 애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add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새로운 아이템을 붙여요. 근데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내부 적어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공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insert라는 애는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를 내가 늘려는 엘리먼트를 특정한 위치에다 넣어요. 엘리먼트를 특정한 위치에다 넣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돌려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돌리는데 K번째 위치까지 돌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맨 마지막 사이즈부터 앞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디까지? 요 K번째까지 돌아가면서 뒤에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서 K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나는 A의 그러니까 뭐예요? A의 I 플러스 1번째 위치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I에 있는 애를 요 위치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요게 현재 I면 여기 있는 값을 요 뒤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데이터를 다 뒤로 다 보내는 거예요. 어디 전까지? K번째 전까지. 그래서 K번째를 여러분이 여기가 K번째면 K번째를 두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한 칸씩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디부터 보내야 돼요? 뒤에서부터 보내야 사고가 안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다 보내고 여기를 비워놓은 다음에 여기다 값을 넣는 게 배열에서의 인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얘기. 이해되죠? 여기 딱 보시면 저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좋은 거는 얘는 아예 진짜 순수 자바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돌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그대로 돌려서 구현해 보시면 돼요. 자,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뭐 일단 배열은 뭐 어쨌건 뭐 이런 복잡하고 뭐 빈 공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야 뭐 삽입 삭제가 되는 건데 연결 리스트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연결해서 그냥 이동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시작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 여기에 엑스트라로 주소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얘를 통해야만 가고요. 얘는 얘를 통해야지만 가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당연히 뭐래요? 순차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단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다 다시 링크를 해서 여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마다 저장할 공간이 이제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 next라는 걸 만들 건데 이 next가 찍을 수 있는 타입은 당연히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템과 next를 가진 애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노드라는 클래스 타입이면 얘도 어때요? 노드라는 타입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next의 타입은 노드를 찍을 수 있는 타입이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되게 이게 헷갈리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요거는 이제 천천히 극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헤드라고 하는 애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으로 헤드라는 애를 놓고 여기에 실제 만들어진 애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데 걔가 뭐예요? 노드 타입이에요. 여기 데이터가 있고 링크가 있는. 얘가 데이터가 있고 링크가 있는. 얘는 어때요? 그런 애를 찍을 수 있는 변수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얘의 타입이 뭐예요? 노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실제 노드인 거고, 얘도 실제 노드인 거고.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노드 타입이겠죠.
얘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봐야지. 자, 우리가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니까 리스트에 가서 작업을 할게요. 자, 리스트인데 지금 여러분이 봤던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가 어레이 리스트 연습이라고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확대하면 커져요.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ex라고 할 거고요. 저희 여기다 메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빵 찍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틀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자,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아까는 ARR 리스트잖아요. 아까 저 친구가 구현했던 건 ARR 리스트인데 자바에 보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자바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어레이 리스트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배열인데 리스트래요. 그죠? 배열 리스트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구현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제 종류를 고르는 거예요. 난 문자열 다룰까? 숫자 다룰까? 뭐가 좋을까요? 불러보세요. 숫자 할까요? 문자요? 숫자, 예. 쉬운 걸 택하는군요. 자, 저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int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에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 숫자에 대한 래퍼 클래스, 그러니까 숫자인데 이거를 클래스로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걸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리스트니까 A 리스트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A 리스트라고 만들 거고, 사실은 이거 했는데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럼 요즘 애들은 에디터가 똑똑해서 야 어레이 리스트라고 해 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난 이거 쓰는 거예요. 타이핑 안 치고 이렇게만 하고, 사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변수 이름 정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딱 누르면 얘가 너 어레이 리스트라고 할래? 인티저스라고 할래? 그냥 리스트라고 할래? 중에 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싫으면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일 비슷한 우리 알아보기 좋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new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엔 A 정도만 쓰시면 얘가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여기 쓸 거를 추천해 줘요. 저기 1학년들은 뭐 굳이 이거 타이핑 치겠다고 막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타이핑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왜냐면 이거 따라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이거 타이핑 이거에 막 목숨 걸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하면 되고요. 2학년들은 할 줄 알아야지, 그지? 2학년들은 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 앞에 거를 보면 얘가 이제 추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바 버전에 따라서 이게 여기를 값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값을 안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값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안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나도 지금 정확하게 버전이 어떤 애가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JRE가 이렇게 있잖아요. JRE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냥 이건 보세요. 하지 말고 그냥 데커 보세요. 빌드 패스라는 데 가면 얘 라이블러리를 여기 19로 지금 자바 19, 20도 나온 것 같은데 19라는 애를 이렇게 에디트를 하면 우리가 JDK 19인데 19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옛날 구닥다리로 뭐 해서 자바 8 정도로 이제 간다 치자고요. 그럼 자바 1.8 버전으로 얘를 만약 해놓고 내가 얘를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면 얘 안 만드네. 어쨌건 중간 버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중간 버전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 얘를 적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야만 되는 애가 있어요. 지금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거거든요.
안 적는 게 편해요. 왜냐면 안 적으면 우리가 부담이 없는데 이거 적으면 도대체 여기다 뭘 적어야 될지 되게 모를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네릭 타입 나중에 보시면 이거 안에서도 뭐 익스텐즈도 있고 슈퍼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 없이 이렇게 갈 거고요. 1.8은 아니었나 봐요. 그럼 저희 다시 원복할게요. 여기 에디트에 가서 19 버전으로 가서 다시 할게요. 자, 어쨌건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됐어요. 우리는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자바 모드니까 이거 누르면 요 화면이 좀 바뀌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바뀐 상태로 이렇게 해요. 자,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이제 뭔가 넣고 싶은 거죠. 여기다 어떻게 해요? add 여기 보면 숫자 넣으라니까 원래는 정식으로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integer value of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0번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아니 언뜻 봐도 더럽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0으로 때려놔요. 원래는 여기다 기본 타입 넣으면 안 되거든요. 객체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여기 보면 분명히 인티저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넣은 건 인트예요. 얘가 여기 쑥 들어가는 이유는 뭐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오토박싱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정수를 인티저 그냥 자기가 이 자바 그냥 알아서 씌워버려요. 그래서 이걸 객체로 만들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 복사는 컨트롤하고 알트 키 누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2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으면 돼요.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어레이 리스트고 원래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여러분이 시스아웃 하셔가지고 출력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찍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찍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막 이상하게 찍혀야 돼요. 객체 이름이 막 나와서 찍혀야 되는데 얘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찍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찍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이거를 가지고 출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포문을 쓰는데 포문을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쓰면 처음이니까 그냥 제가 하나씩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 나는 여기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아규스 여기 있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배열을 땡겨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뭐로 바꾸냐면 저기 있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로 이제 바꾸면 되는데 어레이 리스트에는 랭스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우리 아까 잠깐 봤는데 점 누르고 여기다가 사이즈라고 해서 얘 크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얘 크기만큼 얘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sysout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저 어레이 리스트에 있어서 get 해가지고 i번째 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면 요 안에 있는 애를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빵 찍으면 이렇게 0번, 2번, 5번이라고 들어있는 값들을 찍어요. 자, 근데 이런 애들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컬렉션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가 막 뭉쳐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들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들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들은 여기 점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터레이터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혹시 들어봤어요? 이터레이터? 2학년? 이터레이터 알아요? 알아? 확인했어요. 이게 뭐냐면 얘를 이제 길게 줄 세워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얘를 이제 길게 줄 세워서 이제 만드는데 원래는 이 이터레이터가 뭘 하냐면 요런 이터레이터라는 애를 뽑아다 줘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이렇게 해서 그 퀵픽스를 해서 지역 변수를 뽑으면 얘가 이렇게 뽑았네. 그래서 이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뽑아줘요. 아, 이거 뭐 사실 잘 몰라도 되는데 저 이 이터레이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 보통 끝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while문을 쓰면서 얘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구문이 뭐냐면 이터레이터에서 얘가 다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이 있는지는 불리언 형태의 결과를 보겠죠. 그래서 has next라고 이렇게 하면 다음이 있으면 이거 돌아가는 거야. 다음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다음 값을 뽑아오죠. 어떻게 뽑아오냐면 이 이터레이터로부터 여러분이 next라고 하면 값을 하나씩 뽑아오는 거예요. 인티저 값을. 그래서 인티저 값을 뽑아오니까 요거를 우리가 앞쪽에 정수, 이거 원래는 인티저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i 값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sysout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i라고 찍으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025라고 찍어요. 025.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폼은 쓰고 인덱스 쓰는 법. 요거는 뭐요? 이터레이터를 이용하는 법. 옛날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거 잘 안 썼어요. 주로 이거 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안 써. 요즘은 뭘 쓰냐면 for 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아래쪽에 for each라고 있어요. for each. 근데 for each를 딱 열었더니 저기에 이미 모양이 딱 잡혀 있어요.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로부터 뭔가를 뽑아왔더니 걔가 어떻게 해요? 인티저 타입의 요런 애로 뽑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뭐만 하면 돼요? sys out 해가지고 출력으로 뭐 해요? 거기 있는 인티저라는 애만 출력을 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다라락 뽑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만 찍으면 내용물은 다 볼 수 있어요.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 이렇게 찍으려고 막 고생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물이 뭔지는 알아야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은 이제 귀찮으니까 여러 개 찍히면 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할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건 알았잖아요. 그죠? 자, 저희는 아까 전처럼 했을 때 add라고 하면 무조건 맨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array list에 add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4라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나는 말고 여기 0번하고 2번 요 사이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죠? 그럼 아까 전에 보면 저희가 막 이렇게 함수를 막 구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뭘 써요? 라이블러리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array list에 통법으로 딱 찍어보면 add 아니면 add에 그런 기능이 있거나 봤더니 어때요? 인덱스를 잡고 값을 넣는 기능이 있어요. add로 넣어도 되고요. 저희는 보통 이런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인서트라고 하는데 봤더니 인서트는 없어. 그럼 뭘로 넣어야 돼요? add로 넣는 거예요. 이럴 때는 add로 우리 어떻게 해요? 인덱스를 잡는데 맨 처음에 위치가 우리 프로그램상으로는 0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는 1번이니까 1번에다가 한 10점 넣죠. 뭐 10점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 여러분이 컨트롤 F11번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요 위치에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요. 됐어요? 들어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나는 이런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에 잘 봤더니 점을 눌러봤더니 우리는 아직 안 써봤는데 우리는 여기 봤더니
뭐 집어넣고 뭐 빼고 빼는 거는 감각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 뭐 있어? 딜리트. 일단 딜리트는 아닌가 봐. 그럼 뭐예요? 리무브. 리무브 딱 찍었더니 리무브 있잖아요. 그죠? 자, 리무브가 있는데 언뜻 봐도 여기 있는 인덱스는 뭐예요? 위치 찍으면 그 위치를 날리는 거고요. 여기는 오브젝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값을 넣으면 그 값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값을 날리는 거예요. 리무브 올 뭐 컬렉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이런 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나중에 배워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막 물음표 이런 거 막 있는데 아까 제네릭이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려워요. 물음표의 슈퍼의 인티저. 이게 뭐냐 뭐. 사실은 여러분들 2학년들은 이거 하고 넘어왔어야 되거든요. 제네릭 시간에 이거 했을 거예요. 했죠?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애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숫자 타입들 있잖아요. 숫자 종류의 애들만 되게 뭐 아니면 문자 종류만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주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익스텐즈, 슈퍼 이런 거 걸어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리무브라는 애를 했는데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1번 위치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럼 뭐가 날라가요? 10번이 날라가겠죠? 1번은 좀 그렇고 0번 위치를 날려볼게요. 0번. 맨 앞에 있던 0을 날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F11로 돌렸더니 아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좋아. 자, 근데 살다 보면 누군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정렬하세요. 막 이럴 거예요. 정렬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쵸. 지금은 소트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옛날 배열 시절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 이거 폼은 돌리면서 얘를 어떻게 해요? 배열을 하나 더 옆에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아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거 찾아서 옮기고 세 번째 옮기고 막 이런 식으로 돌려야 돼요. 자, 근데 얘가 얼마나 쉬워졌냐면 array list라고 하는 애에 잘 보면 여기 보면 sort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또 컬렉터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아니면 어레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이게 있나? 소트? 네, 소트가 있고 소트에다가 여러분이 요런 배열에 대한 애들을 넣으면 이게 배열이 아니라서 될려나 모르겠다. 어레이 리스트를 넣어보면 이건 안 묶네요. 그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리스트 소팅하기 뭐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구글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저기 코파일럿이라고 GitHub에서 나온 그 툴이 있는데 코파일럿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주석을 적잖아요. 그럼 걔가 뭘 만들어주냐면 코드를 만들어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건 안 되니까 아니면 제가 좀 이따가 연결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보통 앞에다가 언어를 하나 적어주고요. 자바 어레이 리스트의 소트 아니면 여기 보면 정렬 이렇게 누르면 어레이 리스트 정렬하기 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왜냐면 우리 이거 많이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봤더니 컬렉션 소트라는 애를 하든지 리스트의 소트를 하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으면 컬렉션의 소트라고 하면서 우리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된대요. 그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 다른 방법은
여기 보면 자바 8U에는 소트가 이렇게 있으면 어레이 소트에다가 여기다 컴페어레이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넣으면 된대요. 요건 좀 요게 더 복잡하네요, 그죠? 왜냐면 지금 제가 요거 했을 때 정렬하려고 어레이 리스트라고 넣고 여기다 이 소트라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뭘 넣으라는 건데 요거를 찾아서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걔를 넣으면 되긴 하는데 요거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내추럴 오더, 뭐 리버스 오더. 내추럴 오더라는 애는 뭐예요? 그냥 오름차순이에요. 작은 거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 요거 그냥 긁어다 붙여볼까요? 저희가 아니면 여기다가 소트라고 하고요. 얘가 도움말을 줄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컴페어레이터라고 하는 애를 쓸 거고 복잡해지네. 그죠? 이거에 점 내추럴 오더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대로 정렬을 해서 여러분이 돌리면 얘가 이렇게 순서가 2번에서 10번까지. 왜냐면 우리가 요거 복사해가지고 만약에 이 위로 하나 올려놓으면 정렬하기 전이랑 정렬한 후를 얘를 이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저희가 컨트롤 F11을 돌려보면 이게 정렬하기 전이고 이게 정렬한 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고 여기 내추럴 오더가 아니라 얘를 뭐요? 여기 보면 리버스 오더라는 애로 걸면 요렇게 뒤집어서 역순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작업을 하셔야죠. 수작업으로 이제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뭐 보통은 또 여기 이제 작업하다 보면 어레이 리스트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없네요. 얘는 파이썬이나 이런 데 가면 맥스, 민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뽑아다 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건 없는 것 같아. 물론 뭐 하면 돼요? 구글링을 해가지고 자바 어레이 리스트인데 최대값 뽑기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중에 최대 최소를 어떻게 뽑는지를 보여줘요. 봤더니 이 컬렉션스라고 하는데 보니까 맥스라는 애가 있나봐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컬렉션스 맥스에다가 리스트를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소트도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말고 요게 더 어려우니까 저희는 얘를 바꿔서 컬렉션스라고 자바 유틸에 있는 그런 애예요. 자바 유틸에 있는 애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예요? 소트라고 걸고요. 거기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걸면 이 어레이 리스트 자체가 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정렬된 애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쓰면 아까 어떻게 해요? 컬렉션스에서 n을 썼더니 안 올라오네요. 그죠? 컬렉션스에서 max를 뽑을 건데 그죠? 중요한 건 이 max는 하고 났더니 리턴 타입이 있죠? 그 max 값을 뽑아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max에다가 뭘 넣어요? 우리의 어레이 리스트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뽑아주는데 우리 잘 모르겠다. 변수 모르겠다. 당연히 얘의 리턴 타입은 정수형이니까 우리는 정수형 값을 여기다 놓으면 돼요. int형의 max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sysout으로 여러분이 max 찍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제일 크게 뭐예요? 10이잖아 10.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값은 10 이렇게 뽑는 거예요. 요게 민이 되면 제일 작은 값 뽑을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거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시간은 뭐 배우죠? 실시간은 여기다가 변수형으로 제일 작은 값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 민 값을 뽑을 건데 말도 안 되게 큰 값을 하나 주고 민을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문을 돌리겠죠? 포문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요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만큼을 돌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만약에 뭐라고? 민 값하고요. 뭘 비교해요? 뭘 비교해요? 내가 뽑은 어레이 리스트에 있어서의 get했던 그 i 번째 값을 비교를 하는데 작고 싶어요. 작고 싶으면 누가 작은 거예요? 내가 기존에 있던 애보다 이래야 내가 작은 거죠. 그러면 그때 뭐 해요? 나의 민 값은 다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저기서 받아온 어레이 리스트에서 get i 했던 저 값을 뭘 해요? 제일 작은 값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교를 해서 또 작은 게 나오면 그때 뒤집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통과하고 나면 시스아웃으로 여러분이 뭐예요? 민 값을 찍으면 2라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 수많은 코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민이라고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면 저런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하는 거야.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거는 포문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포문이에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지금처럼 검색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검색을 봤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열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끄죠. 그죠? 이거 아닌가 보네 이러고 접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적어도 저 답을 읽을 정도의 실력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즘 나온 그 챗 GPT 이런 거 쓰면 걔가 지금 우리가 한 정도의 코드는 그냥 바로 만들어줘요. 바로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코드를 내가 못 읽으면 꽝이죠. 완전 꽝입니다. 완전 꽝입니다. 아니면 저희 챗 GPT 한번 써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쓰는 건지. 1학년들 안 써봤죠? 안 쓰죠? 그죠? 자, 가봅시다. 자, 저희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챗 GPT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오픈 AI에 있는, 여기에 이게 갑니다. 여기 try 챗 GPT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좀 귀찮긴 한데, 사람이라고 알려주고요. 기다리면 로그인하고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네. 아닙니다.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요. 여러분의 그 이메일을 넣으시고요. 근데 요즘 다 좋은데 2단계를 해서 핸드폰 없으면 이거 못 씁니다. 저 번호를 누르래요. 그러면 들어가면 저 번호에 해당되는 거 이제 누르시면 인증이 돼요. 그러고 바로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다시 로그인을 할게요. 풀렸네.
로그인 안 되나? 챗 GPT가 저를 거부하는가 보네. 옵스네요, 옵스.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알았죠? 배면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적당한 검색어를 넣으시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데이터 넣고 빼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레이 리스트 초기화하는 요런 애가 있는데 나중에 잘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를 하는데 as 리스트라는 걸 쓰시면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어레이스 as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다 미리 데이터 이렇게 쫙 집어넣어 놓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데이터 가진 채로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저희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넣었죠? 저희는 조금 전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일일이 애드 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어레이스 as list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넣으시면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여기 1, 2, 3, 4 넣은 거에다가 얘가 이제 추가한 거죠. 그죠? 1은 어디 갔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1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 날려 이랬더니 걔가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화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인 어레이 리스트하고 한 건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